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영계소문의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계소문은 고구려의 막리지 연태조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영계소문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막리지를 역임한 명문가였습니다. 고구려의 막리지 자리는 대대로 물려받는 자리인데 영계소문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호전적인 사람이라 고구려의 높은 관료들은 영계소문이 막리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자 영계소문은 한 사람씩 찾아가 용서를 빌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간신히 막리지 자리에 오른 영계소문은 당나라와 신라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당나라는 호시탐탐 고구려를 노리고 있었고 신라는 장수왕 시절 고구려가 차지했던 중령 이북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영계소문은 신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시 고구려의 영유왕은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려 했습니다. 영유왕은 수나라와 전쟁 때 평양성을 지키며 전쟁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전쟁에 반대한 것은 다시는 전쟁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구려가 잃어버린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라를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유왕은 영계소문이 신라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계소문에게 천리장성을 쌓는 것을 감독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영유왕은 신하들과 함께 영계소문을 해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영계소문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영계소문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천리장성을 쌓으러 가기 전 열병식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병식에 여러 신하들과 왕을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불러 모은 영계소문은 병사들을 시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은 모두 죽었고 궁궐에 있던 영유왕은 그곳에서 살해당한 후 토막이나 강에 버려졌습니다. 영유왕을 죽인 영계소문은 영유왕의 조카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망리지에 올랐습니다. 얼마 후 신라에서 김춘추가 찾아왔습니다. 의자왕의 공격으로 신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신라를 도와 백제를 공격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은 신라를 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장왕을 시켜 일부러 신라가 빼앗은 중령 이북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춘추가 이를 거절하자 영계소문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유신이 김춘추를 구하기 위해 남쪽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김춘추가 진덕여왕을 설득해보겠다고 나와서 그를 신라로 보내줬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하고 고구려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계소문은 앞으로 다가올 당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백제와 동맹을 맺고 신라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당태종은 고구려의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당나라군은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고구려군의 끈질긴 저항에도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백암성이 함락당했습니다. 백암성을 함락시킨 후 당태종은 건안성과 안시성 중 고민하다가 안시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영계소문은 대군을 안시성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몇몇 장군들은 공을 세우기 위해 욕심을 내다가 크게 지고 자신들은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구려는 방어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계소문은 설현타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당나라에 쳐들어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설현타의 칸은 영계소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당태종은 안시성이 금방 함락되지 않자 몇 개월 동안 성 앞에 토산을 쌓았습니다. 성보다 더 높은 곳에서 고구려군을 공격해서 쉽게 이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과가 있어 성벽 일부가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져 토산이 무너져버리고 그것을 보고 고구려군이 성 안에서 달려나와 토산을 점령했습니다. 당태종은 토산을 고구려군에게 빼앗긴 후에 당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싸우다 보니 먹을 것도 부족하고 곧 겨울이 올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설현타가 당나라를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태종은 서둘러 당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당나라군은 스스로 길을 끊고 고구려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늪지대를 지나 당나라로 돌아왔고 때문에 당태종은 당나라로 돌아가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당태종은 이후에도 몇 차례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유언으로 아들인 고종에게 고구려에 다시는 쳐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 고종은 신라와 함께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본격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여러 방면으로 공격했는데 그중 소정방이 이끄는 군대가 가장 먼저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성은 함락되지 않았고 그 사이 요동을 공격하던 당나라 부대는 반란을 진압하러 당나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고구려의 동북쪽으로 쳐들어오던 당나라의 군대도 영계소문이 이끄는 고구려군과 싸우다가 영계소문의 전술에 전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정방의 군대는 평양성에 최후의 공격을 가했는데 이것도 실패하게 되었고 마침내 소정방의 군대는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당 고종은 신라의 지원을 요청했고 신라는 소정방에게 식량을 전해주었습니다. 소정방은 그것으로 밥을 먹고 얼른 후퇴했습니다. 당나라군은 또다시 고구려에 대패하고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고구려에는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영계소문이 큰 병에 걸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665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계소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연남생, 둘째는 연남건, 셋째는 연남산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은 큰아들인 연남생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이 죽고 고구려는 최고 권력자 자리를 두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 첫째인 연남생이 당나라에 항복하고 영계소문의 동생인 연정토는 신라에 항복하면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기도 전에 나라가 분열되었고 남건, 남산은 항전하였으나 마침내 668년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 보시는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류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